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영상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츠카타임 시작합니다. 제네시스 GB70이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연말 내에 나올 확률이 높은 가운데 정보는 그다지 많이 풀리고 있지 않아요. 아무래도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브랜드에서 보안을 좀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풀린 정보가 있나 없나 제가 카페를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지금 영상 찍는 오늘이 9월 19일입니다. 근데 제가 8월 말에 이 카페를 들어가 보고 다른 일에 정신이 팔려서 카페 모니터링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9월 초에 좀 쓸만한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이걸 놓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할 얘기는 크게 제네시스 GB70의 연비와 관련돼서 좀 의미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하나랑 그리고 차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서 그 두 번째로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연비 관련된 얘기인데요. 액티브 에어플랩이라는 기능이 새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흡기나 엔진의 냉각이 필요할 때 이 공기를 빨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필요 없을 때는 앞에 그 공기 들어오는 그 구멍들을 모두 막아서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쓸데없는 공기가 들어와서 차량의 주행을 방해하는 저항의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성능과 연비가 조금이나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BMW 키드니 그릴 같은 경우에 요즘에 가변형으로 공기가 정말 필요할 때만 열리고 그 외에는 이제 닫혀있죠. 액티브 에어플랩의 한 종류고요. 제네시스 GB70도 그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차체 사이즈인데요. GB70 클럽 카페 부매니저님께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정확한 수치를 말씀하신 건 아닌데 경쟁 차량이나 비교할 만한 차량들을 이렇게 대면서 그거보다 크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시를 해주셨는데 좀 잠깐 살펴보자면은 BMW X3의 전장이 4710mm, 전폭이 1890mm인데요. 이보다 전장은 약간 짧고 전폭은 더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우디 Q5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4665mm의 전장이고 전폭은 1900mm인데 이보다 둘 다 크다고 해요. 벤츠 GLC는 4670mm의 전장을 가지고 있고 전폭이 1900mm라고 하는데 이보다 전장 전폭 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 X4가 있는데 X4의 경우 전장이 4750mm고요. 전폭이 1920mm라고 하는데 이보다 둘 다 조금씩 작다고 합니다. 이러면 대충 좀 감이 잡히죠. 여기다 좀 쓸게요. X3가 4710mm인데 이거보다 작대요. GLC가 4670mm인데 이거보단 크대요. 그러니까 대충 4700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장이 4700m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전폭은 더 특정이 됩니다. 1900mm보다 크고 1920mm보다 작대요. 그러니까 전폭은 1910mm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은데 한 그 정도 1910mm 정도 보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전장은 4700mm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이 휠 베이스죠. 자, 휠베이스는 차 하나만 비교하면 돼요. 경쟁차 중에 가장 휠베이스가 넓은 차가 BMW의 X4입니다. X4가 2863mm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소렌토가 2810mm거든요. 그리고 산타페가 2800mm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형 SUV의 휠베이스보다 더 넓다는 얘기죠. 이거보다 넓대요. GB70가 2863mm보다 휠베이스가 넓다고 합니다. 그럼 엄청 휠베이스가 넓은 거죠. 이게 중형급 SUV라고 봐도 될 정도로 휠베이스를 넓게 가져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휠베이스가 넓을수록 아무래도 안정감이 좀 있죠. 그리고 실내 공간이 휠베이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이고 이 안쪽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는 공간이 움푹 솟아 올라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실내 공간을 좀 갉아먹고요. 그리고 이 부분 있잖아요. 이 엔진이 가로 배치가 아니라 세로로 배치되면서 보닛이 약간 그 전륜 구동 차들에 비해서 좀 길게 빠져나옵니다. 이만큼이 이제 엔진룸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내 공간이 뒤로 밀리면서 2열 공간이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물론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이게 넓으니까 어느 정도는 실내 공간을 뽑아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본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투싼보다는 약간 좁아 보인다. 근데 한 투싼 정도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투싼 정도라면은 실내 공간이 그렇게 부족할 것 같진 않다. 거기다가 이제 전폭이 좀 넓으니까 답답하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바로는 이 차가 실내 공간이 너무 좁아서 좀 안 팔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넓다고 하니까 제 생각보다 많이 팔릴 것 같다.
또 다시 이렇게 예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그런 정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참 창문이 좁긴 좁아요. 2열 창문이. 어쨌든 직접 보신 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디자인이 GB80이나 G80보다 더 예쁘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보신 분들이 하신 얘기니까 이제 보편적인 어떤 기류는 제가 잘 뭐 말씀을 드리긴 좀 힘들지만 디자인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디자인이 잘 나왔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조만간 출시일과 생산 일정도 잡힐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소식이 나오면 최대한 빠르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추가 정보가 나오면은 또 별도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고요.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추천 영상도 한 번씩 감상 부탁드리고요. 시청 감사합니다. It's cut time!